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주벤져스가 뭉쳤다! 안녕하세요! 혹시 금융 문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금융 문맹이랑 금융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데 혹시 이 돈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걸 모르는 당신이 바로 금융 문맹인이에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10명 중에서 무려 9명이 금융 문맹인이라고요.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좋아하면서 이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마 돈을 벌고 또 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다 이런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부모님에게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뭐 돈을 모은다고 하면은 적금밖에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일을 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투기고 도박이라고 보는 그런 시선이 깔리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문맹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눈을 띄울 수 있을까요? 공부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우리같이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금융 문맹인들을 위해서 경제 요정을 모셔봤습니다. 함께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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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 금융 용어가 들어가 있는 뉴스의 헤드라인들 몇 가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요. 다들 조사해서 오셨나요? 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저요. 네. 제가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삼성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 영업이익 12.35조, 매출도 역대 최대 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예요? 우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어닝 시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알면 이야기가 훨씬 쉬운데요. 어닝 시즌이란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가지고 어닝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단어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어닝 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2개의 단어는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요? 그럼 실적이 서프라이즈하다?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옴. 아까 기사에서도 그랬잖아요. 매출이 역대 최고라고. 그러면 실적이 매우 잘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실적보다 훨씬 좋은 실적,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투자자들이 서프라이즈! 하고 놀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닝 쇼크라는 단어는 뭘까요? 쇼크라고 하면은 충격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아주 안 나와서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를 했었네요. 그러면 제가 찾아본 이 뉴스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써서 기사를 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저는 이런 기사도 가져왔어요. 삼성 내년 상반기 반도체 턴어라운드 가능성 높다. 여기에서의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니까 돌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맞아요. 돌아갔다라는 말인데 그럼 좋은 쪽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갔을까요? 좋은 쪽?
네, 맞아요. 턴어라운드라는 말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고요. 적자였던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급격히 흑자로 돌아갈 때 턴어라운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럼 기사에서 나온 턴어라운드라는 용어를 넣어서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의 기사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맞아요. 말 그대로 이해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또 찾아본 기사는요. 상승 랠리 삼성전자 올해 실적 모멘텀 기대 더 커진다. 라는 기사를 제가 찾아보았는데 랠리는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큰 변화가 없던 증시가 갑자기 상승세를 타는 것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모멘텀은 뭐예요? 제가 물리 시간에 모멘텀, 가속도라고 배우긴 했거든요. 네. 물리 시간에 배웠다고 했던 가속도라는 모멘텀과 어찌 보면 연관이 된다 하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선 시사 용어, 경제 용어에서의 모멘텀이란 주가가 상승세 혹은 하락세일 때 얼마나 상승할지 혹은 얼마나 하락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 지표를 가지고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기사는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삼성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을 예측하는 그런 기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기사도 가져와 봤어요. 삼성전자 펀더멘탈 요인, 투자자 관심 증대 전망. 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서 펀더멘탈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펀더멘탈은 단어를 들었을 때 왠지 멘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머리, 이런 생각, 정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혹시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펀더멘탈이란 기업의 성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매출의 성장률 혹은 재무 건전성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내재 가치들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익률이라든지 재무 건전성들이 이런 기반이 되는 이 지표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박수!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가 보합으로 출발을 했대요.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던데 보합은 뭐예요? 보합은 어떤 느낌이 나요? 홍합 친구. 너무 예상을 답변이라서 살짝 놀랐는데 보합은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아주 극히 미미한 상태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보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코스피의 출발이 극히 미미한 상태로 출발을 했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금융 용어들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금융 문맹률이 9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 3명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저들의 주식 계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나름의 준비를 해왔었죠. 네. 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좌를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러갈 수도 있으니 한 명만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누구의 계좌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가위바위보 해요. 네,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뽑는 사람을 고르기. 가위바위보! 아깝다. 아쉽다. 봤죠? 뽑을게요. 자, 저 눈 가리고 있을게요. 띠리리리리 자, 1번, 2번, 3번. 저요? 저 2번. 2번. 제 폰인데요? 뭐야?
자, 제 거요. 네, 보여드리는 걸로. 개봉박두. 짜잔. 여기에 보시면 먼저 평가 손익이라는 글자가 먼저 보이실 거예요. 그 금액이 지금 65만 3,38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평가 손익. 저의 플러스 된 돈이요. 네, 벌어들인 돈, 수익을 봤다는 말이에요. 몇 퍼센트의 수익을 봤다고 되어 있나요? 13.45%. 맞아요. 13.45%가 지금 현재 손익을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던 돈, 시드머니 얼마였었죠? 500만 원. 네, 맞아요. 우선 이 잔고 화면을 봤을 때 이 종목을 매입했던 금액이 현재 480만 원. 네, 약 480만 원 가량의 돈으로 매입을 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옆에 보면 추정 자산이라는 글자도 있는데요. 이 추정 자산은 어떤 자산들이 합쳐진 금액일까요? 여기서 봤을 땐 평가손익, 매입금액, 예수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수금은 뭘까요? 예수님이요? Jesus. I know. 제가 이 계좌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돈인 거죠. 미리 보관된 돈. 네, 뭐를 하기 위해 보관된 돈?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관된 돈이요. 맞아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예수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일 실현 손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항목에서는 어떨 때 금액이 표기가 될까요? 매도했을 때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금일 실현 손익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지금 수익을 13.45%라는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목사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지. 이제 20대에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에 대한 교육을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가장 빠르다. 세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어디요? 그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오~ 경제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한국인! 와, 우리 한국인한테 이렇게 멋진 힘이 숨겨져 있을 줄 전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비록 지금은 금융 문맹률이 9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이 한국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멋지게 이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을 믿고 신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처럼 교회 하나로 한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듯이 이제는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음지에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국민 1인 1주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히 공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깜깜하게 감겨있던 거를 탁 떼어지는 그날이 얼른 빨리 오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아멘! 개미로 살지 말고 우리 모두 숨겨놨던 날개를 펼쳐서 독수리처럼 세상을 활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선도 당하지 말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금융 문맹인들의 눈이여 띄어져라.